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사실은 누군가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부풀려진 시한폭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주 국회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폐기하라며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이야기입니다. 15년을 기다렸다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민주노총이 왜 지금 제 발등을 찍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외치던 정의가 어떻게 당신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단두대로 변했는지 그 비열한 반전의 서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폭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명분이었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를 두고 역사적 진전이라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세계에서 무지한 선의는 종종 최악의 재앙을 부릅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자 그들이 간과했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지옥의 메커니즘입니다. 법으로는 사장을 만날 권리를 줬지만 시행령이라는 세부 규칙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이건 마치 뷔페에 입장할 권리는 얻었는데 음식 선택권은 옆 테이블에 앉은 쪽수 많은 손님들에게만 준 것과 같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장과 대화하려면 먼저 정규직 노조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정규직은 성과급 잔치를 원할 때 하청은 생존과 안전을 외치지만 다수결의 논리 앞에서 하청의 절박함은 시작도 하기 전에 삭제됩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법을 폐기하라고 난리를 치는 진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장악할 줄 알았던 하청 노조들이 정규직 노조의 들러리로 전락하며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들이 쏟아낸 구호는 노동 존중이 아니라 오판에 대한 뒤늦은 비명이자 권력 다툼의 패배의 선언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사장님들은 지금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엄살을 떨지만 속으로는 이 법을 합법적인 인력 청소의 황금 열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기업은 도덕이 아니라 리스크로 움직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안개처럼 모호하게 넓혀놓은 법 덕분에 사장님들은 이제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갈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업과 형사처벌의 공포를 안고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뒤탈 없는 기계를 사겠습니까? 이번 주 발표된 실물 경제 데이터는 그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들의 로봇 도입 속도는 이미 전 세계 평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만드는 균열은 단순히 공장 담벼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퇴후를 위해 매달 붓고 있는 국민연금, 그 수익률이 여기서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분규라는 전쟁터가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업 한 번에 수천억 원이 증발하는 날에서 주식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의 큰손들은 이미 한국을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사장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주한 외국 기업의 35.6%가 이미 투자 축소나 철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대기업 하청 구조가 강한 울산이나 거제 같은 제조 도시들에서 신규 채용 공고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국내 투자를 멈추고 인도나 베트남의 자동화 라인으로 자본을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정치판에 표장사에 놀아나는 동안 정작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가장들의 일자리는 조용히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의 기득권 노조를 지키는 방패일지 몰라도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할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써버리는 악마의 대출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에 셔터가 내려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이제 단 6주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인사팀과 법무팀은 채용이 아니라 손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작년엔 환영하다가 올해 반대로 돌아선 그 결정적인 이유,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기업들에게는 합법적인 방어막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은 이제 골치 아픈 하청 노조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정규직 노조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 숨어버렸죠. 하청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머릿수 많은 정규직 형님들의 허락 없이는 사장 얼굴 구경도 못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뒤늦게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
라고 비명을 질러봤자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기업들은 이 혼란을 틈타 더 잔인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법 조항이 사장의 목을 죄어오자 기업들은 아예 지배할 대상을 없애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최근 울산과 거제의 산업단지를 가보셨습니까? 지난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사내 하청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사람이 아니라 구독형 로봇들입니다. 예전엔 기계를 사려면 목돈이 들었지만 이제는 월 200만 원만 내면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이라는 용접 로봇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싼 가격에 파업도 없고 법적 리스크도 없는 완벽한 노동력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한 생존형 자동화입니다. 민주노총이 정치적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현장의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도 전에 해고 통지서부터 받게 된 꼴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책상, 과연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기업들은 이미 당신을 동료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한 대기업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적 자산의 60%를 3년 내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함. 이것이 바로 착한 법이 불러온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실물 경제의 파편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국내 주요 제조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 국내 투자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반면 해외 법인으로 나가는 송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안전한 곳으로 흐를 뿐이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한국이 사장이 감옥 가는 나라로 낙인 찍히자 자본은 소리 없이 엑소더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지역 경제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노사분규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평균 생산 손실액이 이 법 시행 예고 이후 벌써 15%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손실은 기업의 이익에서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수익을 못 내면 성과급이 깎이고 연봉 협상은 결렬되며 결국 여러분의 소비력이 줄어듭니다. 지난주 시장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소득까지 정체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내 지갑에 들어올 돈이 노조의 투쟁 기금과 기업의 소송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중소기업들의 줄폐업 공포입니다. 대기업은 로봇이라도 사서 대응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이 3차 협력업체 사장들은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파업 한 번이면 우리 집 가계부도 끝장난다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호소는 엄살이 아닙니다. 지난주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70%가 넘는 사업주가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성벽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릴 겁니다. 민주노총은 작년에 노동자의 승리라고 외쳤던 그 입으로 올해는 계약이라며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부정의 늪에 빠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26년 3월 그 가혹한 청구서가 우리 모두의 집으로 배달되는 일뿐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믿었던 노조는 자기 부정에 빠졌고 기업은 로봇을 앞세워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혼란이 누군가에게는 닫혔던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집단의 시대는 끝났고 개인의 실력이 자본과 직접 거래하는 시대가 강제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진짜 이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들러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정규직 노조라는 거대한 카르텔 자체를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강남과 판교의 인력시장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슈퍼 프리랜서나 전문 기술 컨설턴트, 그룹에 쏟아붓는 돈은 지난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큰 고용 대신 확실한 결과물을 사는 거래로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를 쇠사슬처럼 묶어두려 할 때 역설적으로 그 사슬을 끊고 나온 개인들은 기업이 모셔가는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공포는 사실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출지 몰라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능과 기술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공장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며 법적 분쟁을 회피할 최적의 공급망을 짜는 핵심 인력은 여전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이제는 노조의 깃발 뒤에 숨어 평균의 뒤에 안주하던 시대와 작별해야 합니다. 시장의 특성이 노동에서 솔루션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이 반전의 신호를 읽는 자만이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를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정치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고 노조는 당신의 책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는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드리죠.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기업들의 인력 구조 조정은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거세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회사가 나를 보호해 줄까가 아니라 회사가 나를 잃었을 때 감당할 손실이 얼마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직무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이 매뉴얼화되어 로봇이나 AI로 6개월 안에 대체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타겟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계가 읽지 못하는 현장의 미묘한 변수를 통제하며 법적 리스크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통찰력을 가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난주 실물 경제 지표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그린 분야는 전문 서비스와 고부가 가치 설계였습니다. 돈은 공포를 피해 이동하지만 그 공포를 해결해주는 능력 앞에서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내 지갑에 직접 닿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이런 혼란을 먹고 자라는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나 리쇼어링 컨설팅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차등적으로 배분됩니다. 민주노총의 변심과 정치권의 싸움의 감정을 낭비할 시간에 여러분은 변화된 법과 제도가 강요하는 새로운 생존 규칙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2026년은 아는 자가 살아남고 모르는 자가 재물이 되는 비정한 전쟁터입니다. 이 지독한 역설의 시대에서 승리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환영해서 반대로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괴물에 자신들이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약이라 부르는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 자본주의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아주 정교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는 건 깃발을 든 선동가가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하던 여러분입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이 시행되는 그날은 노동의 가치가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동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회사 게시판과 자금 흐름을 대조해 보십시오. 기업이 보내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법무팀 예산이 폭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규 채용 공고는 사라졌는데 경영 효율화 컨설팅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면 그건 이미 회사가 당신을 동료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리스크로 규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대기업은 로봇이라도 사서 버티지만 그럴 돈조차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폐업 상담을 받으러 다닙니다. 파업 한 번에 가정이 무너지는 건 사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극 속에서도 돈의 흐름을 읽는 자는 길을 찾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낡은 일자리를 쓸어버릴 때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무서워할 때 기업이 무서워하지 않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주노총의 변심에 분노하거나 정치인의 약속에 기대를 거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은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은 당신의 연봉과 퇴직금을 계산하며 대체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도 경영자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르는 냉혹한 걸음망일 뿐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이 지독한 역설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집단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노조의 깃발이 당신의 생존권까지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주노총의 태도 변화가 증명하듯 집단의 이익은 언제든 변하고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시장에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내 직무에
디지털 치환율을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기계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판단력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당신의 책상은 머지않아 로봇 팔 호기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실물 경제 지표와 법적 리스크를 연결해서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지난주 주가가 왜 흔들렸는지, 왜 우리 공장의 원자재 수급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 이면의 법적 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아는 자가 살아남고 모르는 자가 재물이 되는 철저한 정보 전쟁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해일 앞에서 배를 띄울 수 있는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비열한 변화를 읽는 사람만이 이 지독한 역설의 시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지 마십시오.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통찰력과 실행력뿐입니다. 2026년의 승자가 되어 다시 만납시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